안녕하세요. 독거 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을 들고 왔어요. 요즘 제가 심하게 꽂혀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 새해 벽두부터 웬 재수없게 죽음에 관한 얘기냐, 청승맞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노래는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살고 싶다라는 노래예요. 살려달라라고 하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있고 시인이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정적 자아라고 분신을 하나 만들어요. 아바타를 하나 만들지.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어요. 낙서에도 주제가 있어요. 낙서 금지, 이렇게 네 글자만 써도 그 글의 주제는 낙서 금지야. 소변 금지, 그 글의 주제는 소변 금지야. 너무 올드하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막 이렇게 벽에 막 써 있잖아요. 낙서 금지, 소변 금지, 그리고 막 가위 그려져 있고 연식 나오지. 여튼 네, 그 시인이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 감정,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하나 세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서정적 자아라고 하죠. 이 시는 제목 자체가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시에서 강조하기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이랑 역설법이 있어요. 반어법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야말로.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순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처럼 연식된 사람들은 알잖아. 모순은 창모자에 방패순자를 쓰잖아요. 예전에 누가 창이랑 방패를 한 사람이 팔았잖아. 한 사람이. 그러면서 내 창은 아무거나 다 뚫을 수 있다. 그래놓고 또 방패를 팔면서 내 방패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프로 참견러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될 거를 가다가 물어봤잖아. 야, 네 창으로 네 방패를 찔러봐.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거기서 유래된 말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 형용이라고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로도 정의가 되죠. 어찌됐든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면 또 진리가 돼.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기억나잖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막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아우성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잖아. 근데 소리가 없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역설법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막 이러면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뿐히 들여가 들여랑 사뿐이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들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눌러 밟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질러 밟다라고 하는 것의 평안도 사투리거든요. 이게 눌러 밟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담배를 피면 이게 끌 때 요즘은 그렇게 안 나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담배를 폈냐? 87년도부터 폈지. 아니다. 89년도부터 폈구나. 아니다? 88년도부터 폈구나. 자랑이다. 그때 이제 예전에 담배를 피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 맞으면 큰일 나. 이제 사람이 없는 데서 이렇게 하지.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살짝 발로 눌러 밟는다고. 그게 지질러예요, 지질러. 그러니까 사뿐이랑 지질러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역설법인 거예요. 담배 얘기까지 갔네요. 그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는 사실은 나는 너 못 보내줘. 막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 너무 지고지순하게 보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님은 김소월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제강점기. 님은 잃어버린 조국. 난 잃어버린 조국을 뺏길 수 없는 마음.
조국을 되찾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남녀 간의 사랑의 정으로 대신 표현했다. 여튼 이 역설과 반어는 시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강조하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 제목은 사실은 나는 매우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시 속에서 나오는 시의 주인공이 쳐다보는 곳을 우리가 쳐다봐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 속에서의 주인공이 쳐다보는 곳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시어를 보면 돼요. 시어. 가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감수성이 엄청 예민해요. 겁나 예민해. 그래서 굉장히 부대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완결되지 않은 건 잘 못 봐.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를 못 봐. 자랑입니다. 1절 가사부터 해석을 내 맘대로 해석이지. 해석을 하기 이전에 이 나카시마 미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발을 이렇게 굴러요. 근데 이 나카시마 미카가 가수로서는 정말 너무 치명적인 병을 앓았다고 해요. 양측 이관 개방증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양쪽에 이 이자가 귀이자잖아. 이 귀 속에 있는 관이 개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자기가 소리를 낼 때 마치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낼 때에 그렇게 내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막 울려서 들리는 거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소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부르면서 몸으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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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뭐 이렇게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일본의 국민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박효신의 눈의 꽃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따라라라라 눈의 꽃. 그 눈의 꽃이라는 곡의 원 가수예요. 이 가수가. 그러니까 그 노래가 박효신 노래가 아니야. 1절 내가 죽으려 마음 먹었던 것은 갈매기가 부둣가에서 울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아니 갈매기가 우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뭐 갈매기 운다고 네가 왜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자, 갈매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서정적 자가 누구라고요? 시 속의 주인공. 시 속의 주인공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사물이에요. 시 속의 주인공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가 됐어. 그러면 막 해도 빠끗빠끗 웃는 것 같고 새가 노래를 하는 것 같겠지. 새가 노래를 해요. 새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냥 지저귀는 거지. 그때 그게 이제 감정이입인 거예요. 근데 로또를 이제 돈을 찾아오다가 그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 그러면 새가 옆에서 그때 막 지저귀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갈매기가 울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갈매기를 바라보고 있는 서정적 자의 마음이 울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맨날 비교하거든.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표현한다. 우리의 정서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결에 밀리는 대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과거나 쪼아먹고 날아가거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 과거나 쪼아먹고 날아가 버려라. 이 서정적자의 과거가 그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죽으려 마음먹었던 것은 생일날에 살구꽃이 피었기 때문이야. 아니 살구꽃이 피었으면은 꽃놀이를 가야지. 왜 죽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슬픔의 대비라는 게 막 비오류가 오는 날 슬픈 건 당연한 거지. 애상적인 건. 근데 정말 슬플 때가, 정말 외로울 때가 그런 거 있어요. 왜 햇볕이 막 너무 찬란한데 괜히 슬퍼. 막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막 그 잔디밭에 가족들이 막 예쁜 피크닉 그
그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막 김밥 먹고 막 그래서 여보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막 놀고 애들 저기서 막 꼬물러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때 외로운 거거든. 그때. 그러니까 생일날에 살구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구꽃이 피는 계절은 언제예요? 봄이잖아요. 봄. 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막 만물이 소생하는 그 희망의 계절, 그런 계절 아니겠어요? 그때 이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살구꽃 네가 피어서 내가 죽고 싶어, 이게 아니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에 선잠이 들면 벌레의 껍질과 흙에 익숙해지는지. 이 시어들을 가만히 보세요. 박하사탕, 항구의 등대, 녹슨 아치교, 버려진 자전거. 이 시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서정석자의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박하사탕.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사탕, 항구의 등대. 이 서정석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닷가. 그리고 녹슨 아치교. 그러니까 그런 것, 사물, 아무것도 아닌 사물 하나를 그냥 스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시 속의 주인공은. 그리고 버려진 자전거. 아니 그 자전거가 뭐 버려진 자전거인지 아니면은 뭐 탈 수도 있는 자전거인지 어찌됐든 버려진 자전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죠. 나무로 지어진 역의 난로 앞에서 아무데도 여행을 나설 수 없는 마음. 오늘은 마치 어제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을 바꿔야 돼. 뻔한 잔소리. 그럼 나도 알아.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까닭이야. 그냥 마음이 텅 비어. 너무 외로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은 분명 채워지고 싶다고 바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채워지고 싶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채워지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이 얘기죠.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안 채워져서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반어법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신발끈이 풀렸기 때문이야. 그럼 어른들이 그까이 그 신발끈 풀렸으면 묶으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죽어. 우리 때는 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뭐 그런 생각 할 때도 없었어. 막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아니 먹고 살만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감수성이 예민해져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술이 나오는 거지. 아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엎어져 다 자. 그게 뭐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발끈 묶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발끈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듭을 고치는 게 서투르다. 그러니까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서투르다. 난 너무 서투르다. 내가 죽으려 마음 먹었던 것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었었던 것은 소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뜬금없이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침대 위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그날의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이게 서정석자의 과거예요. 컴퓨터의 희미한 불빛, 위층의 방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 인터폰의 차인벨 소리, 귀를 틀어막는 새장 속의 소년.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생활 소음들을, 조그마한 미세한 소리들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사람이라는 거지. 본인 자신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단칸방의 돈키호테. 결승골은 어차피 추악한 거야. 여기서 이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속의 이 돈키호테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언뜻 알기로는 굉장히 뭐 희화화의 대상이고 풍자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돈키호테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작품에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치숙이 그러니까 미친 삼촌이라는 뜻인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미쳐버린 삼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미친 게 당연한 거야. 미친 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여기서 나온 소녀는 고통스러웠었던 상황.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서투르고 어려웠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결승골은 추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승골이 추악하다라는 얘기가 야 결승골은 추잡해 이 얘기가 아니라 승부는 의미가 없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의 역설이죠. 힘주어 말하는 거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차가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차가운 사람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며 울고 있는 것은 사람의 따스함을 알아버렸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다, 아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 사람의 따스함 속에서 관계를 나누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차갑지 않게. 이 사람 절대 차가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차갑다고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얘는 지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은 건 당신이 아름답게 웃기 때문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로지 죽을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분명 산다는 것에 너무 진지한 탓이야. 이게 이제 역설법인 거예요. 말이 돼? 아니 살고 싶으면 살면 되지 왜 죽고 싶어? 잘 살고 싶은 거지. 제대로 살고 싶은 거지. 이기면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따스한 사람과 따스함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괴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수업할 때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나가. 그럼 진짜 나가. 딴 얘기는 안 들어. 숙제 열심히 해라, 뭐 시간 맞춰서 와라, 뭐 해라, 뭐 해라. 좋은 말은 1도 안 들어. 그래놓고 야, 너 그따위로 살려면 나가. 그러면 나가. 선생님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만 잘 들어. 그게 반어법이잖아요. 사실 나가라는 게 아니지. 좀 제대로 공부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 너 그렇게 먹으려면 밥 먹지 마. 이게 진짜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 좀 잘 좀 먹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어법. 내가 정말 죽으려 마음먹은 것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살고 싶어. 아직 당신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날레, 당신 같은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이 조금 좋아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었던 것 같아. 이 시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조금은 기대해 볼게. 주제가 이거예요. 당신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꿈꾸는 노래고 또 이 세상에 사랑을 바라는 노래다. 그리고 이렇게 소박한 시어들이 나열되는 시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시어들이 보면 뭐 박하사탕, 뭐 녹슨 아치교, 버려진 자전거, 희미한 등대. 저도 이렇게 지나다닐 때 사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낡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난해서 낡은 걸 좋아하나, 낡은 걸 좋아해서 가난해졌나. 사실은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그랬어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노래가 가사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소박한데 또 이 창법은 굉장히 또 열정적이에요. 또 이 노래를 여러 가수들이 커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담담하게 부르는 가수도 있고 또 소박하게 부르는 가수도 있고 부르는 가수에 따라서 그 맛이 다 제각각 다르고 나름 맛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 노래 일본어로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제 목소리랑 일본어가 이렇게 딱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르바시 이빠이 데스네 닭광 이빠이 데스네. 일본말이 매력이 있어요. 여자들이 하면 또 귀엽고 또 사무라이들이 하면 왠지 좀 멋있는 것 같고 가수가 되게 멋져요. 가수가 화장은 되게 짙게 하고 나오는데 그 눈빛이 굉장히 순수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노래할 때 그 눈빛을 보면 눈빛이 되게 순수하고 또 이렇게 웃을 때 보면 덧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일본 사람들 보면 덧니가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귀여워. 되게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렌즈를 끼긴 했지만 그 렌즈를 꼈어도 숨길 수 없는 뭔가 슬픔, 깊은 애상, 그러면서도 순수함,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완전 진짜 폴더 인사를 해요. 폴더. 완전. 그렇게 약간 천재성 있는 가수들이 겸손하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정말 너무 똑똑한데 겸손하면 너무 멋져.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뭐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저런 사람이 있는 세상이면 참 따뜻하다, 살만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요즘 다들 화가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풀 데는 없잖아. 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저만 해도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근데 그런 화가 난다고 뭐 다 뿜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길바닥에 그거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샌드백 같은 거 있으면 막 하고, 그리고 또 막 두더지 잡기도 하고, 그 남자들 뭐 이렇게 해서 막 펀치 막 이렇게 날리고. 저는 그거 좋아했어요. 그 야구 있었어요. 야구. 그물 야구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즘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야구에서 땅 할 때 깡 하고 딱 맞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트에 공이 딱 맞으면서 제대로 맞으면 아주 그냥 경쾌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잘못 맞으면 틱 하면서 막 떨어져서 머리 띵 맞고 되게 아파.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 노래가 참 좋아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노래 전곡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